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전국의 중형 아파트 값이 8억을 찍었는데 서울에 5억 이하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전국의 아파트가 중형이 5억인 8억인데 서울에 5억이다. 너무나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중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이달 8억 500만 원으로 8억을 돌파를 했죠. 지난해 12월이 7억 5천이 채 안 됐었는데 7.53%가량 올랐습니다. 예, 작년 추석 이후에 지금까지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7.53%가 또 상승을 한 거고요. 같은 기간 전용 60에서 85 이하,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25평서부터 33평을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5.69%가 상승을 했고 102제곱 초과는 3.48, 135 넘는 건 3.14, 60 이하는 0.18 하락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쭉 조사가 됐고, 지난달 기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2억 7,300만 원으로 이제 13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3억이 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아파트 평균값은 강남의 11개구는 15억이 넘었고요. 강북의 10개, 14개구는 10억이 됩니다. 10억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아직은 좀 격차가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아릴리사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 주공 2단지 전용 44제곱미터 평균가가 4억 9,800, 5억이 채 안 되고 있고요. 이곳은 2,000가구 넘는 대단지로 92년 입주가 시작됐어요. 2,000가구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월계동의 월계주공 2단지. 그 다음에 상계동의 두산 아파트도 지금 5억이 채 안 되고 있고, 공릉동의 공릉 3익 아파트도 4억 9,500. 그 다음에 건너편도 공릉 3단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신림동 주공 1단지, 그 다음에 금천구 시흥동의 3익 아파트 등등이 있습니다. 독산동 주공 14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과연 어느 정도 과연 괜찮은 건지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월계 주공 2단지 이제 입지부터 살펴보죠. 월계 주공 2단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월계역이죠. 월계역. 이렇게 넓게 봐야지만 아실 것 같은데 창동역은 잘 아시죠? 창동역은 잘 아실 것 같고 그 밑에가 녹천역, 그 밑에가 월계역인데 월계역에서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월계 주공 2단지입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월계 주공 2단지 아파트가 2002세대, 2002 우리나라 좀 의미가 있는 숫자네요. 그죠? 92년도니까 사실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했죠. 올해 딱 도래를 하네요. 그죠? 만 30년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상태지만 지금 이제 사업성을 볼 때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30년 된 것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보게 되잖아요. 용적률이 227%예요. 227%면 사실은 좀 어렵죠. 이게 중층 아파트, 15층짜리 아파트인데 227%로는 재건축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뭐 법률적으로 재건축을 못하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나 사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분담금이 굉장히 많고요. 분담금을 그렇게 비싼 분담금을 낼 만큼 이렇게 이제 여유 있는 계층이 속한 그런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마도 리모델링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 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추진 준비 중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이런 현황을 봤을 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용적률 상관없이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어찌됐건 굉장히 큰 대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장점 보시게 되면 주변에 학교가 상당히 많죠. 그죠?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외국인 학교, 월계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교가 많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북선이 공사 중입니다. 뭐 경전철이 일반적인 지하철만큼 파급 효과가 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교통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이제 푸른 이제 산을 끼고 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매력 있는 단지인데 가격이 아직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아파트. 두산 아파트는 어디 있냐면 이 수락산역 옆에 있어요. 우리가 두산 아파트가 상계동 두산 아파트가 지금 51제곱미터가 4억 8,900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한번 똑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연식 같은 거, 94년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매매 금액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5구제곱미터비 한 5억 정도의 호가상으로 나오고요. 실거래가는 어느까지 나오냐? 4억 4천에 지난 여름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호가상으로 5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구조가 방 두 개, 두 개라고 봐야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개인 줄 알고. 이게 변형이 이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는 이제 약간 드레스룸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매력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이제 7호선을 이용하게 되면서 좀 길게 가겠지만 쭉 내려가게 되면 이제 강남으로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7호선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이제 동북권 쪽이 사실은 이 서울에서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서울의 이제 왼쪽 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입지적으로 좀 처져 있죠. 예, 그 중심권이 다 몰려 있는데 강남도 그렇고 여기 영등포에도 그렇고 종로 도심도 그렇고. 그래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거지만 상계 주공 아파트가 한 25,000, 그 다음에 90년대생 애들이 한 4만 세대가 넘는 것이 노원구, 도봉구다 보니까 그쪽 일대가 대규모로 이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동북권의 이제 가치가 증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거에 힘입어서 이런 아파트들도 충분히 이제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지 정보를 봤을 때 용적률이 224%면은 여러분들 뭐 대충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은 사실 이런 지역에서는 재건축이 되기 좀 힘들다. 역시나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리모델링도 요즘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예, 그리고 리모델링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시공사도 재건축 팀에서 리모델링 해봐가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부를 별도로 만드는 그런 어떤 메이저 건설사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발전하게 되면서 뭐 물론 재건축처럼 완전히 전면 철거한 다음에 짓는 것처럼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그 구조 하에서 제약 조건 하에서도 예쁜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대수는 763세대고 가격이 이제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였죠? 자, 공립상위 아파트는 이제 여러 개가 있고요. 1차 아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년식. 역시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90년대 초중반에 있는 것들이 이제 30년 연안에 다가오면서 일기 신도시가 지금 막 불이 붙어 있는 것도 30년 연안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91년서부터 95년, 뭐 늦은 6년도 있습니다만 92년서부터 94, 5년 정도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건축이 활발하게 될 거니까 역시 서울에서도 이런 90년대 초반생 애들이 가장 인기를 끌 것 같다. 그러나 이제 90년대생 아파트들이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두 차례 봤지만 용적률이 대부분 다 높아요. 예, 중층 아파트. 80년대들은 다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재건축하게 되면 사업성이 뛰어났거든요. 뭐 개포든 고덕이든. 그러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층 높게 짓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얘 용적률 얼마인지 한번 단지 정보부터 살펴볼게요. 245 역시나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그럼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신림주공 1단지 아파트도 잠깐 살펴보게 되면 95년 10월 달이니까 뭐 좋고요. 독산주공 14단지 아파트는 이 하안주공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거든요. 뭐 바로 옆에 있는 단지니까 이름만 이제 독산이지만 뭐 거의 사실상 붙어 있고 하나의 단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주거벨트가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억 아파트, 5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찾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 호갱노노 사이트라고 아시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 호갱노노 사이트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6평 이상, 그 다음에 가격은 5억 미만으로만 설정해놨어요. 5억을 살짝 넘어가 볼까요? 5억 한 3천 정도 해볼게요. 세대수가, 이게 세대수를 줄이지 않으면은, 자, 보세요. 서울에 5억 이하, 5억 3천 미만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오피스텔 포함이긴 한데, 파란색은 다 아파트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이거는 50세대, 80세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저렴하게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상만 아파트고 문의는 빌라인 것들, 그런 것들은 빼고, 그러려면 세대수가 한 500세대 정도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500세대 했는데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줄여요. 한 300세대 정도로나 200세대 정도로. 좀 나타나게 되죠.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500세대 이상으로 해였을 때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안 보이죠?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신림, 뭐 주공 아파트 여기 기사에 나왔던 거, 이런 것도 있고, 주변도 지금 5억대 초반, 이런 것들, 삼익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4단지도 나왔었죠. 14단지도, 예, 주공 아파트 단지들. 여기 아까 하안 주공 아파트. 독산 14단지 옆에 이제 하안주공 있잖아요. 이런 것도 17평, 18평, 지금 4억 7천, 8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근데 이제 호갱노노 사이트는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실거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이 나와 있는데 지난 1개월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 1개월 평균. 그러면 예를 들면서 요거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어느 아파트니? 이거 말고 요걸 해볼게요. 짠. 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최종 거래 사례가 21년도 7월이면은 거의 만 1년 돼가죠. 한 10개월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금액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면 살 수 있겠네가 또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 사례가 있는 건 요거는 이제 최근에 거래 사례 있었던 것 같은데 22년 4월이면은 뭐 2주 전쯤에 거래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금액쯤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필터링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이 호갱노노 사이트는. 호갱노노 사이트에 주식 1%도 없습니다. 저랑 아무 이해관계 없지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서울에서 이제 매매가 5억 3천 미만의 16평 이상의 세대수 500세대 이상짜리를 찾아봤더니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광명 쪽에 좀 있었고 금천구 쪽에 좀 일부 있었고 그 다음 없다가 강남은 당연히 없겠고요. 올라가면은 있죠. 이제 동북권 쪽에서 이제 도봉구나 노원구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중랑구나 또 내지는 뭐 있나요? 강북구나 성북구 이런 지역이 일부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이 왕관은 뭐냐면은 여기 서 있다시피 주간의 방문자가 1등이에요. 그럼 뭔가 있는 거죠. 여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방학 신도화 단지도 용적률이 201%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편은 아니나 굉장한 대단지입니다. 예, 그래서 비역세권이긴 하지만 대단지 프리미엄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영상 많이 알려드렸었죠. 예. 그래서 보시는데 이게 세대수가 3,000세대가 3,169세대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거 리모델링이나 그 규모의 경제를 좀 일으켜서 어찌저찌 재건축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파급이 클 수 있는 그런 이 동네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5억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18평이 최근에 거래된 게 4억 3천, 4억 2,500 이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럼 좀 더 큰 평수로 가볼까요? 21평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거래된 게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작년 9월 달이니까 이거는 뭐 네이버 부동산이든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셔서 최근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5억 미만 내가 예산이 5억 정도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전세를 끼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갭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전체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던 거고 요거를 전체를 그냥 필터링을 다시 해제를 한 다음에 선택 해제한 다음에 자, 갭만 난 중요하다. 난 지금 3억, 4억 정도 갖고 살 거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갭을 4억 이상, 예, 뭐 4억에서 뭐 5억 사이, 요 정도 해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음에 드는 건 찾아보신 다음에 실제로 최근 거래 사례이라서 그 금액이 맞는 건지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죠? 편하죠? 자,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돼서 이제 손품 파는 법, 아파트에 대해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아파트도 같이 살펴봤는데, 야, 어쨌든 5억 미만의 아파트라는 것은 평수가 크던 작던 위치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즘에 어떤 화폐가치 하락 현상이라든가,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7천, 좀 있으면 13억을 돌파하는 상황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5억이라면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아무리 안 좋은 지역이라도 좋은 지역 올라간 후에 키맞추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두고 구입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전세 끼고 나게 되면 더더욱더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서울에 내 소유권을 하나 갖고 있겠다라고 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